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공장의 부문은 어떻게 나뉘냐면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되진 않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제조 부문은 말 그대로 제품을 직접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은 말 그대로 제조 부문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보조만 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현대차라고 하면 우리가 현대차의 제조 부문에서 직접 우리가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을 사와서 제품을 만들어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조 부문의 대표적인 게 여기 제가 예를 들었는데 수선 부문 있고 차수리, 그 다음에 전력 부문 있고, 그 다음에 밥 먹는 부문 있죠. 얘네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지 못하죠. 하지만 제조 부문이 여러분 일을 하려면 밥은 먹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전기도 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여를 하죠. 간접적으로. 그죠?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원가의 회계에서 제조 간접비도 제공품 거쳐서 제품으로 보내주잖아요. 그 이유가 제조 간접비도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공헌하거든요. 공헌. 그러면 보조 부문도 제조 부문이 제품을 만들 수 있게 공헌하죠. 그렇죠? 공헌하기 때문에 보조 부문의 원가도 제품에 보내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이론적으로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제조 부문은 직접 제품을 만드니까 직접 보내주는 게 맞아요. 직접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조 부문이 직접 제품을 만들지 못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조 부문이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여를 하니까 보내주는 건 맞는데 보조 부문이 직접 제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은 못 보내줘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내주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은 못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보조 부문 걸 우리가 제품에 어떻게 보내주냐면 보조 부문은 제조 부문을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니까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금액을 원가를 제조 부문에 분파해 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제조 부문은 본인의 원가 있겠죠. 제조 부문 본인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고요. 보조 부문한테 받은 원가 있죠. 이걸 합쳐서 제품에 보내주면 마치 우리가 그 당구? 포켓볼? 제가 포켓볼밖에 못 쳐서 잘 몰라요. 자, 포켓볼로 따지면 제조 부문은 제품에 그냥 한 방에 툭 쳐서 넣는 거죠. 구멍에다가. 맞죠? 근데 보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약간 그 고수들 있죠? 퉁 튕겨가지고 쿠션 한 방 쳐가지고 보내는 거죠. 구멍에다가. 알죠? 그럼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원가가 제품에 아름답게 보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다 보내주는 게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분명히 보조 부문이 제조 부문을 도와줘요. 그러면 보조 부문끼리는 안 도와줘요? 식당 부문은 여러분들 전기 안 받아요. 막 그냥 그 어두컴컴한 데서 이렇게 밥을 만들어요. 안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전력 부분도 계량기 같은 거 고장나면 고쳐야죠, 여러분들. 그죠? 그 말은 실제로 공장에서는 보조 부문끼리도 서로 간에 도와줘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에는 요걸 내요, 요거. 여기. 요거. 뭐냐면, 우리가 보조 부문끼리도 분명히 용역을 서로 간에 주고받아요. 맞죠? 그거를 고려할 거냐, 안 할 거냐, 일부 할 거냐에 따라서 방법이 총 3가지입니다. 여기만 주구장창 냅니다. 이쪽 파트는. 아셨죠? 그래서 말 문제 나오면 쉽고요. 계산 문제는 좀 살짝 좀 써야 돼, 머리를. 자,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거, 수수가 주고받는 거죠. 를 고려하느냐,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직접 배부법. 배부는 뿜빠이 하는 걸 배부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아셨죠? 암기해 주세요. 여기도 여러분들 우리 예, 같은 말이 배부하고 배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공부할 때 배부하고 배분이 다른 말인가? 같은 말이 같은 말. 그죠? 분배한다라고 생각하죠. 분배. 예. 자,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요 각각의 방법의 이론 좀 잡아볼게요. 딱 보시죠. 자, 직접배분법. 자, 직접배분법은요, 요거예요. 보조 부문끼리 용역을 주고받는 걸 아예 무시해버려요. 고려를 안 해요. 알죠? 안 하고 그냥 보조 부문이 제조 부문에만 원가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쉬워 보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얘가 나오면 정말 쉬워요. 알죠? 그럼 일단은 장점하고 단점 설명드릴 건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얘 이론만 알면 장단점 바로 나옵니다. 자, 일단 장점. 일단 보조 부문끼리 용역을 주고받음에도 아예 그냥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장점은 계산이 진짜 간단합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문제는 실제 보조 부문끼리 용역을 주고 받아요. 그럼에도 아예 그냥 그거를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확하겠죠? 맞죠? 제일 부정확합니다, 얘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배분법. 자, 단계배분법은 일부 고려. 아예 무시하진 않고 일부만 고려하자. 라고 해서 여기 있죠? 보조 부문끼리 용역을 주고받는 걸 일부를 인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되셨어요? 자, 근데 이제 단계배분법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조 부문의 순서를 여러분 시험에서는 줘요. 여기. 그래서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단계를 밟아 나가자라는 건 순서가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계산 문제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계산 문제 풀 때는 이 단계배분법이 요 말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계산할 때 설명드릴게요. 알죠? 그래서 단계배분법은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거 일부 인식. 알죠? 그 다음에 순서라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 암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상호배분법. 이름 자체가 상호잖아요. 상호. 상호 고려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상호배분법 여기. 자, 보조 부문끼리 용역을 주고받는 걸 완벽하게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이 정확하겠죠, 여러분들. 장점은 정확해요. 대신에 계산이 복잡합니다. 다 고려해야 되니까 우리가 X, Y 해가지고 막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시험에서는 말 문제는 이 세 가지를 다 물어봐요. 말 문제는요. 하지만 계산 문제는 세모 2급까지 단계 배분법까지만 나옵니다. 상호 배분법은 뭐 재경관리사나 세모 1급에서 그때부터 내기 시작을 하고요. 알죠? 그럼 계산 문제는 당연히 단계 배분이 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자, 그럼 일단은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계산 문제 풀게요. 자, 107페이지 가시면 됩니다요. 자, 107페이지 아까 우리가 배부 방법이 있죠. 두 번째 칸에 별표 치시고 별표. 배부 방법에 별표 치시고. 자, 동그라미 1번 직접배분법 있죠, 여러분들. 자, 직접배분법에 거기 진한색 글씨 보이 첫 번째 줄? 진한색 글씨 밑줄입니다. 보조 부문 간의 용역계 수수관계를 완전히 무시. 여기까지 붙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직접 배분하는 방법. 여기까지 붙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장점은 배분 절차가 매우 간단. 여기까지 붙여주시면 돼요. 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단계배분법. 자, 첫 번째 줄에 정한 다음까지 밑줄입니다. 보조 부문들 간의 일정한 배부 순위를 정한 다음. 여기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진한색 글씨 밑줄을 치시면 돼요. 보조 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는 인식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상호배분법. 자, 일단 얘도 진한색 글씨 첫 번째 줄 밑줄입니다.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전부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 가장 정확하겠죠, 여러분들. 뭐 단점은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여기 계산 문제 해보죠. 자, 교재는 123페이지 6번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123페이지 펴시고. 자, 6번. 자, 여러분 6번은요. 물음은 안 볼 거예요. 물음. 뭘 물어보는지는 안 물어볼 뭘 물어보는지 안 물어볼 거 뭔 소리야. 뭘 물어보는지는 안 볼 겁니다. 알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출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모든 과정을 다 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떠한 방법을 쓰는지. 아셨죠? 그거 먼저 볼게요. 자, 123페이지 맨 6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조 부문 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자,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문에는 배부하지 않고. 여기가 핵심이죠, 여러분들. 거기.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를 다른 보조 부문에는 배부하지 않겠다라는 건 직접 배부법 쓰겠다 이 뜻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계속 볼게요. 자,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직접 배부법 써라 이 뜻이에요. 자, 근데 보니까 거기 보조 부문이 수선 부문하고 관리 부문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제조 부문이 조립 부문하고 절단 부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수선 부문의 제조 간접비가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8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보조 부문인 관리 부문의 제조 간접비가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10만 원.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다시 여기 보실래요? 여기 화면 보시면, 자, 우리가 방금 세 가지 방법을 나누는 건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걸 어떻게 할 거냐가 다른 겁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다 보내줘야 돼요. 이건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 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다 나눠줘야 되죠. 다 나눠줘야 되니까 보조 부문의 원가는 없어야 돼요, 원래. 제조 부문에 나눠줘야 되니까 전부 다. 근데 지금 있죠? 있으니까 여기 이 8만 원하고 10만 원 있잖아요. 얘네들은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뿜빠이 하기 전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배분 전 제조 간접비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죠? 뭐 용어는 여러분들 이거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뭐 배분 전이라고 하셔도 되고 배분 전 원가라고 하셔도 되고. 그렇죠? 적당하게 치시면 되고. 자, 그럼 다시 123페이지 표 오시면 6번. 거기 막 퍼센트이죠, 여러분들. 퍼센트. 그렇죠? 그 퍼센트가 뭐냐면 어떠한 부문이 또 다른 부문에 제공한 용역의 퍼센트 비율이에요. 알죠? 요 비율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비율 해석하는 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비율 해석하시는 방법은 세로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해석하시는 가로. 일단 우리가 비율 해석하는 건 세로가 아니라 가로입니다. 자, 여기 화면 좀 보실래요?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띄워볼게요. 자, 여기 수선 부문이 20%를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어디냐면 관리 부문에 이렇게 20% 나눠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게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우리 수선하고 관리가 만나는 지점이 50%죠. 세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수선하고 여기 수선 부문이 관리 부문한테 20%의 수선 용역을 제공했음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만 더 몇 개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수선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는 40%의 수선 용역 제공했음 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되셨다면 수선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는 수선을 몇 퍼센트 제공했을까요? 그거 잘하셨어요. 맞아요. 40% 제공했다 이 뜻이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다시 아이고. 다시 보시면 자,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수선 부문이 관리 부문한테 20%. 되셔요? 이렇게? 그다음에 수선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40% 수선 용역 제공. 그다음에 수선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40%의 수선 용역 제공이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럼 요게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들 관리 부문은 수선 부문한테 몇 %의 관리 용역 제공했을까요? 관리 부문은 수선 부문한테 몇 %의 관리 용역을 제공? 그렇죠. 50%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수선이 제공한 용역이니까 이렇게 이 줄 가는 게. 그럼 요렇게 가는 거죠. 관리 부문이 제공한 거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아시죠? 그럼 이거죠. 관리가 수선한테 50%의 관리 용역 제공했다 이 뜻이고. 되셨나요? 그다음에 수선이 조립한테 20%의 관리 용역 제공했다. 관리가 절단한테 30%의 관리 용역을 제공했으면 이렇게 보시는 건데 무조건 이건 똑같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되시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자,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손가락 잘 따라오세요. 자, 여기 수선 부문이 보조 부문이죠. 수선 부문이 또 다른 보조 부문인 관리 부문한테 20%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관리 부문이 보조 부문이죠. 관리 부문이 또 다른 보조 부문인 수선 부문한테 50%의 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죠. 실제로는 보조 부문끼리 제공하고 있죠,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우리가 푸는 게 직접 배부법이잖아요. 그럼 직접 배부법이 뭐래요? 보조 부문끼리 실제는 용역을 주고받지만 아예 무시, 배제해버리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이렇게 X 쳐놓으시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수선이 관리한테 20% 제공하는 거 고려하지 않겠음. 알죠? 그 다음에 관리가 수선 부문한테 제공하는 50%도 고려하지 않겠음.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 그러면 배분 후 제조 간접비 있죠? 배분 후 제조 간접비는 보조 부문은 무조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우리가 보조 부문의 배분 후 금액은 제로예요, 제로.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싹 다 보내줘야 되는 게 최종적 결론이에요.
최종 결론인데 그냥 보조 부문끼리 용역 주고받는 걸 고려할 거니 말 거니만 다른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다 보내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든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 0. 배분 후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는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제조 부문에서 다 보내줘야 되니까. 되세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수선 부문을 나눠줘야죠. 수선 부문, 뭐 관리 부문부터 하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선 부문이 0이 되려면 8만 원 다 분파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수선 부문은 8만 원 배부해주겠다 이 뜻입니다요. 그죠? 그럼 0 되겠죠? 8만 원에서 배분 전 원가 8만 원에서 8만 원 다 배부해준 0.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수선 부문은 FM대로 하면 수선 부문은 관리 부문의 20%, 수선 부문은 조립 부문의 40%, 수선 부문은 절단 부문의 40%.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2대 4대 4의 비율로 8만 원 나눠줘야죠. 이해되시면요? 근데 여기 20% 수선 부문이 관리 부문한테 제공하는 20% 무시하겠다라는 건 분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셔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 수선 부문의 원가 8만 원을 보조 부문에 제공하는 거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냥 제조 부문에 제공하는 40%하고 40% 이 두 개의 비율로만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수선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배부해 줄 금액은 얼마예요? 4만 원이죠, 여러분들. 4대 4니까 반반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수선 부문이 조립 부문한테 분배해 줄 금액은 전체 8만 원 줘야죠. 일단 배분 대상 금액이 8만 원이죠. 그죠? 근데 요 20%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전체 80%에 대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에 조립 부문에게 제공하는 40% 이렇게. 공식. 그래서 일단 원가 회계를 하시려면 산수는 할 줄 아셔야 산수는. 수학은 괜찮아. 알죠? 산수는. 자, 그 다음에 수선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는 얼마 배부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 똑같이 4만 원. 4대 4의 비율만 고려하는 거니까 얘는 고려하지 않고요. 그죠? 그래서 수선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보내줄 금액은 전체 8만 원 중에서 우리가 조립과 절단의 4대 4, 그죠? 여기에 제공하는 거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X를 쳐야 이거를 여러분 안고 여기에 배부를 안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총 80% 중에 40%를 절단 부분에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저는 공식을 쓴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들 40대 40 반반이니까 그냥 4만 원 4만 나눠주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엔 이제 관리 부문 거 나눠줄게요. 일단 수선 부문은 0 됐죠? 자, 이제 관리 부문. 자, 여러분 관리 부문은 얼마 나눠주면 0이 돼요? 10만 원, 10만 원, 그죠? 그래서 관리 부문은 10만 원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 10만 원을 원래는 FM대로 하면 관리 부문은 수선 부문에 50% 제공하고 있잖아요. 관리 용역을요. 그럼 여기에다가 10만 원에 50% 5만 원 나눠주기 맞아요. FM대로라면. 맞죠? 근데 요거 고려하지 않는다. 수선 관리 부문이 수선 부문한테 나눠주는 거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실제 50% 제공하고 있지만. 되세요? 요거. 그럼 그 말은 관리 부문이 제조 부문인 조립 부문의 20%, 관리 부문이 제조 부문인 절단 부문의 30%를 우리가 제공하는 비율만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 부문은 조립 부문한테 얼마를 주면 돼요? 그죠? 4만 원이죠, 여러분. 암산 되시죠? 2대 3. 그래서 배분 대상 금액은 전체 10만 원. 맞죠? 근데 이 50% 고려하지 않으니까 총
50% 중에 조립 부문에 제공하는 20% 이렇게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관리 부문이 절단 부문한테 배부해 줄 금액은 6만 원이죠? 총 배분 대상 금액 10만 원. 이 10만 원은 전체 이 50%에 대한 거. 그죠? 이 중에서 절단 부문한테 제공하는 관리 용역 3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금액 계산해 볼게요. 자, 해보시면.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조 부문인 조립 부문 있죠? 얘는 수선 부문한테 여기는 4만 원 받았죠? 그 다음에 관리 부문한테 여기 4만 원 받았죠? 그러면 이게 조립 부문의 전체 금액이 되겠죠? 자기 부문이 없으니까 그래서 총 8만 원.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절단 부문. 절단 부문은 수선 부문한테 5만 원 받았고요. 4만 원 받았고요. 관리 부문한테 6만 원 받았죠. 그럼 이 세로로 더한 게 절단 부문의 전체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계산하시면 1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그럼 배분 전 금액이랑 배분 후 금액의 총 금액은 같아요? 달라요? 총 금액? 총 금액. 같아요. 18만 원, 18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전체 금액, 전체 금액. 맞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보조 부문 걸 제조 부문의 금액을 나눠주는 거예요. 맞죠? 마치 어머니께서 빵을 사오셨어. 부모님께서. 그걸 자식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 빵은 없고 자식한테 갔지만 전체 가족 수로 보면 빵은 변함이 없잖아요. 전체 개수로 보면. 되셨나요? 오케이. 자, 됐고요. 이제는 단계배분법 할게요. 이게 좀 살짝 어렵습니다. 단계배분법이.